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기분 좋은 빨간 맛을 본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개인들의 선택을 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저희 프로그램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내 포트폴리오 더 빨갛게 물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 해주실 파트너도 만나봐야겠죠. 분석은 냉철하게 하지만 투자자분들에겐 따뜻한 그 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이용준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는 또 처음 뵙잖아요. 간단하게 또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제가 오늘 개인의 선택은 처음 방송인데요. 오늘 준비를 많이 좀 해왔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3월은 정기총회 시즌이고요. 상패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 중에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위험한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10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분명히 오늘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확인하고요. 종목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매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은 상승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선택이 중요한 요즘입니다. 선택의 길잡이 이용준 파트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리뷰도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장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오랜만에 양봉이 다 나왔습니다.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4%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만 보면 코스피는 아직도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방 경직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이 2,591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깨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대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요. 지수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현재 21선 위에 있고요. 엊그제 크게 빠졌지만 오늘 2%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개별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를 순응하는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 우량주, 중장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시장이 이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발표됐던 CPI, PPI, 최근 들어까지 물가지수가 가장 40년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 금리 발표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은 약간 파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어차피 0.25 아니면 0.5입니다. 그렇지만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에 너무 수치에 관심을 주지 마시고 어떤 말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시장 대응하는 내성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WTI 원유 가격은 $10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이 되고 있는데 그게 다 걸리긴 하지만 앞으로 악재는 다 나왔고 그렇지만 대외 변수를 항상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장 일정까지 체크해야 할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신 우리 이용준 파트너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2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9위는 히든 종목이고요. 8위는 에어부산, 7위는 티웨이 항공, 6위는 대현입니다. 오늘 리오프닝 중 여행주들이 상당히 이름을 많이 올린 10위부터 6위 종목이네요. 네, 오늘 12종목 인터파크였습니다. 인터파크 오늘 흐름 보면요. 3.13% 상승해서 6,600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장 초반의 상승폭이 아주 컸고요. 그런대로 그래도 잘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행주가 강세 보이는 게 아무래도 유가 하락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의 정책 발표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파크 뿐만이 아니라 또 여행주들 어떤 게 좀 더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종목들의 대부분이
인터파크 같이 여행주하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건설주입니다. 뭐 보복적인 뭐 소비라고 하죠. 뭐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항공주도 지금 유가를 하락하면 좋고요. 그리고 격리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을 보복적으로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터파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기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년에서 3년 정도 항공주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여행주,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이런 여행주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만 보면 다 설명드리면 인터파크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 실제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중개도 하고요. 그리고 뭐 격리 면제 후에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인터파크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터파크인데 차트적으로 관광주 여행주들이 좋았지만 최근에 또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락했지만 인터파크는 지금 바닥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재료도 설명드리고요. 재무제표도 설명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여행주의 대장은 인터파크가 될 것 같다 생각하는 이유가 우선 인터파크가 작년에 그 전자상거래 부분의 물적 분할의 70%를 야놀자에 매각한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채를 좀 털어내고요. 실제로 잘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이렇게 매각을 했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보시면 올해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측정치, 컨센서스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주, 항공주 굉장히 힘들었고 앞으로도 재무제표상은 마이너스가 많이 찍힐 것 같은데 인터파크는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 분석도 괜찮은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 다소 160%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유보율도 600% 좋고요. 배당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뭐 중장기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배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모아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12종목이긴 하지만 개인들의 선택 중에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파크는. 그리고 기술적 타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빠져 있었는데요. 뭐 추세를 그어보면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틀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6,60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 3%에서 마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가에는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의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 머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가인 6,6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구간인 전고점까지는 8,500원, 그 밑에까지 보더라도 7,400원까지는 한 번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인터파크는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매수 타점을 보실 때 지금 오늘 종가가 6,600원이거든요. 6,000원의 라운드 피거 값을 지지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00원만 횡보하고요. 그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6,000원 부분이 사실은 21선 부분이기 때문에 밀리지만 않는다면 인터파크의 상승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공시를 제가 오늘 작성을 하다 보니까 3시 반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인터파크가 3시 50분에 주식 병합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주식수를 줄인다는 공시이고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인터파크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공시하는 이유는 적정 유통 주식수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매 거래 정지가 4월 달에 될 거예요.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 되니까 혹시 물려있기 싫으신 분들은 4월 28일 날 정리를 하시고요. 매매 거래되면 다시 5월 달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한 주 전략 드리면 6,000원 지지가 확인되면 홀딩 하셔가지고 쭉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정기총회 발표도 하고 3월 이후에는 보복적인 여행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봄바람 불고 있고 벚꽃은 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행주, 항공주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보복 소비의 영향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인터파크 선택한 개인 투자자분들 잘 선택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파크가 대장주가 될 것 같다는 전망도 해주셨는데 사실 인터파크 말고도 모두 투어라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네. 인터파크가 특히 좀 대장주로서 힘이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인터파크 흑자 전환을 할 거고요. 네. 게다가 또 작년에 매각 공시도 했고 또 일정 부분 부실한 부분들을 매각을 통해서 우량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공주나 여행주 다 좋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작년, 재작년 힘들었던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부분이 내년, 내후년에 재무제표에 찍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반영 이미 힘든 거는 지금 힘들지만 숫자는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터파크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흑자 전환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흑자 전환과 매각 이슈가 또 인터파크에 부스터를 달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흑자 전환과 매각 이슈가 인터파크를 대장주로 좀 꼽으신 이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9위 종목은 히든 종목이었고요. 8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8위 종목 그리고 7위 종목 모두 항공주입니다. 8위 종목은 에어부산이었는데요. 0.42% 상승해서 2,41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후 장 들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시 반등하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에어부산 역시 뭐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또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여객 수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오늘 좀 상승세 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장에 보면 인터파크 같은 여행주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항공주들의 확실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수급을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대량 물량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을 정도 강했는데 다소 아쉬웠던 것들은 에어부산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우선 거래소 종목이고요. 거래소 소형주입니다. 시총이 4천억 정도 되는데 상승률 마감을 보면 0.42%로 갭 상승하고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못 갔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내후년 컨센서스를 발표할 건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니까 향후 2년간은 영업이익이 적자가 될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물론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800%나 되고 유보율은 35%로 매우 낮기 때문에 3월에는 뭐 항공주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에어부산처럼 좀 소형주보다는 에어부산은 거래소니까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코스닥 소형주 같은 소형주에 포함되어 있는 항공주를 하기보다는 항공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들이 다 아는 그런 항공주,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어부산은 오늘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이 다소 약한 느낌이기 때문에 3월에는 좀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좀 한 줄로 말씀드릴 거고요. 물론 뭐 여행이 많이 되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 항공주는 무조건적으로 이득입니다. 하지만 과거, 작년, 올해 실적들이 누적치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게 우선 6개월, 1년 선반영 되고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 구간은 맞습니다. 1월 25일 날 2,000원의 저점을 찍고요. 더는 빠지지 않고 지금 차트도 모양상으로 봤을 때 21선 위에 이쁘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실 거면 에어부산보다는 큰 항공주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3월 이후에 에어부산을 굳이 하셔야 된다면 3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어부산이 바닥권은 맞지만 항공주들, 특히 중소형 항공주들은 3월에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접근을 하려면 대형주 위주로 좀 가자.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어부산 지금 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개인 매수가 굉장히 큰 종목이고요. 네. 알겠지만 소형의 그 회사입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때 항공사들이 파산한 항공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서 앞으로 날아갈 일도 있겠지만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은 맞습니다. 차트적으로 매수 자리가 맞긴 한데요. 그래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는. 하지만 3월을 정기총회 이후에 반등 흐름을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금액을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만약에 그 매수 구간이 지금 손절 구간이 크지 않다면 어느 정도 손절 또는 본청하시고요. 약간 포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를 때라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코로나도 다 끝나고 있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항공주는 좋으나 그래도 3월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난 장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홀딩 할 거야. 항공기 잘 되고 뭐 보복적 소비도 늘어날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갖고 있다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항상 에어부산을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갖고 있다. 3월에는 정기총회를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부산은 뭐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에어부산 쥐고 계신 분들 좀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은 티웨이 항공인데요. 티웨이 항공은 에어부산이랑 같은 항공주긴 하지만 흐름은 더 좋았습니다. 2.25% 상승해서 3,415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흐름이 좀 보면은 다 초반에 상승폭이 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점차 반납하는 모양새예요. 그래도 에어부산보다 상승폭이 컸다는 건 아무래도 좀 재무적인 영향이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재무적으로 갔다 해 사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당일 수급 같은 경우는 재료나 기사로 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에어 부산보다는 TA 항공이 2.25% 좀 더 크게 상승을 해서 마무리했고요. 갭 상승도 컸습니다. 물론 고점을 보면 오늘 TA 항공 같은 경우는 고가가 14%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큰 파동이 한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A 항공 같은 경우도 거래소 종목이고요. 소형주긴 하지만 거래소 종목이고 오늘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TA 항공을 매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TA 항공 같은 경우는 TA 홀딩스가 모회사입니다. 홀딩스가 모회사인데 TA 홀딩스의 지분의 40% 가까운 지분을 에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림당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를 굳혔다가 막판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에림당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TA 홀딩스보다는 그 자회사인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항공사인 TA 항공에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TI 원유가 $100 깨졌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고 리오프닝 수혜주는 항공주는 맞습니다. 그리고 TA 항공 같은 경우는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도 양호할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 2, 3년간 매출액 급감한 건 다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고 그리고 향후 2, 3년에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재료 하나로 움직였다. 재무보다는 재료로 움직인 종목이 TA 항공인데 에어부산 TA 항공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목 다 바닥에서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갭을 크게 띄우고 시가갭을 다 메웠기 때문에요. 내일 접근하시지 마시고 흐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어부산 TA 항공 둘 다 당분간은 접근 금지라고 한 줄 요약 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오늘 개인이 많이 선택을 한 종목이긴 했는데 두 종목 모두 3월에는 좀 접근 금지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소형주이기 때문에 항공주 소형주죠. 항공주 소형주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움직인 건 재무보다는 재료적인 측면이 움직인 영향이 크다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종목 대현입니다. 대현 오늘 1% 상승폭 나타냈고요. 2,530원에 마무리했는데요. 대현도 역시 오늘 그래프가 정말 다 비슷해요. 맞습니다. 네, 역시 초반에 상승폭 컸고 후반에 반납했습니다. 맞습니다. 여성복 제조하는 회사인데 좀 이 다른 주들이 항공주, 여행주였다면 대현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네네. 대선 후보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라디오 출연에서 오는 6월에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라고 권유하는 네네네. 분들이 많더라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좀 상승폭을 키워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대연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 TA 항공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요. 네네. TA 항공 제가 공시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월 22일 날 유상증자 결정을 해가지고요. 1,190억이란 큰 금액 유상증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악재라고 보는데 이 중에 890억은 운영자금으로 쓴다. 그리고 300억은 채무 상환으로 쓴다. 우리가 유증을 할 때 유증 자체도 악재지만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추후에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함인데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빌려서 운영자금이 사실 급여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TA 항공 운영자금 또 채무상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는 건 사실 유증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TA 항공 3월에 접근 금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로 대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대연 같은 경우는 오늘 오른 그 항공주나 여행주하고 다른 느낌입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차트는 항공주나 여행주처럼 비슷하게 시가에 높게 띄우고요. 쭉 밀렸습니다. 우리가 장 초반 9시에 막 열광하고 그리고 막 집중할 때 시가갭이 띄운 종목들을 사실 많이 보거든요. 재료도 확인하고. 대연도 오늘 시가를
보면 13% 적지 않은 시가를 띄우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에서 장대 양봉 위에 거래량 들어와서 시가를 딱 띄운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시가 갭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2월 10일 날, 2월 9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28%까지 올랐는데 이때 들어온 수급의 주체가 수급을 털어내기 위한 시가 갭이 아니었을까. 그런 재료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하고요. 상단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좀 마이너스 폭이 클 텐데 대연 제가 좀 더 기본적 분석을 해드리면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연은 여성복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항공주나 여행주는 아닌 거고요. 하지만 그 대연의 공종성 전무님께서 김동연 대표랑 덕수 상업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관련주로 묶여 있는 거고요.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소 소형주입니다. 상승률은 갭 상승을 10몇 프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가는 1%로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갔으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을 것 같은데 재무제표는 양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거래 종목처럼 매출 예상치도 나쁘지 않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를 한다고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모두 양호하고 게다가 배당까지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건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의 흐름은 김동연 관련주로 시가 갭을 띄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이기 때문에 시가를 다 메우고 21선만 지지받는다면 2,500원 부근에서는 다시 지지받고 제 생각인데 김동연 이분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겠다라고 혹시 발표를 하게 되면 파동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 또한 재무나 기본적인 분석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재료나 기사에 대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김동연 대표의 출마 여부를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출마하게 된다면 갭 상승 그리고 급등이 바로 나왔다가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수익 익절한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는 보니까 종목이 우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공시는 없고요. 그리고 수급은 개인이 확실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10종목을 분석하면서 제가 오늘 개인의 선택인데 10종목에 다 개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도 오늘 분석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고 한 줄 요약 드리면 기사를 보고 대응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매 종목마다 한 줄 요약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기사를 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회사 자체는 건실하지만 오늘은 재료의 움직임이고 차트상으로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10위부터 6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히든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히든 종목은 JW 신약이었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JW 신약이었는데요. 3.33% 상승해서 4,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나 초반 상승폭이 컸고 후반부터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참 재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탈모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또 중증 코로나 치료제 악템라주 긴급 사용 승인 이슈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탈모 관련주 이슈가 오늘은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이 정확히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JW 신약 오늘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말씀대로 메인 재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탈모약 수혜하고요. 그리고 중증 코로나 치료제 약템라주 긴급 승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긴급 승인으로 갔으면 코로나 관련주랑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탈모로 갔으면 TS 트릴리온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를 분봉을 띄워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오늘의 JW 신약의 상승은 탈모약, 절반 탈모약 수혜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의아한 게 사실은 탈모약 관련 수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또 탈모약 수혜 관련주들 움직이는 걸 보고 이게 진정한 반등이고 수급인지 아니면 기존에 매수했던 주체들의 털기 작업인지는 사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간 거는 탈모약으로 간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주는 TS 트릴리온 있고 프롬바이오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또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JW 신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JW 홀딩스라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JW 계열사, JW 중해제약, 신약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실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잘 영업을 하고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가 갭 이후에
시가갭 이후에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밀렸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내일은 사실은 이 갭값인 종가값인 4,400원까지는 한번 밀렸다가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기사가 나오고 또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탈모약 절반 탈모약 실행하고 건보를 적용하겠다 이런 기사 나오면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종목에 꾸준히 넣어 두시고요. 뭐 물리신 분들은 손절하긴 이르다. 회사도 좋고 뭐 탈모약 이야기는 후보 당선인은 다른 분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건보료 적용도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뭐 전환사들이 없기 때문에 공시에 약재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사실은 재료 기본적 분석 매출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탈모약 수의 재료 기사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 줄로 말씀드리면 기사에 주목하고요. 반값 탈모약 정책이 과연 실행되는지 그리고 기사가 나오는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탈모약 이슈로 움직였는데 과연 이 이슈가 실제로 정책이 돼서 확실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용주 파트너님은 탈모 별로 걱정 없으시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 고민 많으신가요? 네. 사실은 남자는 우스갯소리로 얼굴보단 머리빨이다. 네,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화장빨, 머리빨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1,000만 정도가 탈모에 뭐 중증이든 경증이든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 적용도 사실은 건보료를 낭비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지만 이것도 사실은 저는 질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20대, 뭐 30, 40대 분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20대 청년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미리미리 국가 차원에서 예방해주고요. 도와주는 것도 복지나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의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되고 이게 작은 변화긴 하지만 좋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나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머리는 자신감이라고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용준 파트너님은 아직 자신감이 풍성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위부터 6위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는 5위부터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5위는 중앙 D&M이고요. 4위는 일성건설, 3위는 서희건설, 2위는 한국토지신탁, 1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5위부터 1위 종목 건설사 이름이 많이 보이네요. 네, 5위 종목은 중앙 D&M이었습니다. 오늘 551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16.99% 굉장히 상승폭이 컸어요. 네네. 한때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장 내내 흐름 좋았습니다. PVC 제품과 건축자재 제조, 분양 대행 사업, 또 통신기기 장비 사업 영위하는 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대 로템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에 투입될 통합 방송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 뉴스에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오늘 최근 기사를 현대 롯데모 계약이 있더라고요. 네네. 계약은 호재인 게 맞는 거고요. 계약이 매출이 되면 매출이 재무제표 반영되고 회사는 커지는 게 맞는데 사실은 오늘 종목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종목이 중앙 D&M이었습니다.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3월에 공시 시즌이고요. 상패 시즌이고 그리고 정기총회 시즌이기 때문에 피할 건 피하고요. 득할 건 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 D&M 말씀드리기 전에 오렌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원금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고요. 둘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입니다. 아무리 매매를 잘하고 중장기 투자를 잘해도 중앙 D&M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들은 접근하지 않았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우선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재 관련 업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건축업들이 좋았기 때문에 수급이 붙어가지고요. 종가는 16.99%, 고가 같은 경우는 거의 29%.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우하형 종목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차트를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이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은 사실은 악재가 나왔을 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장대가 없는 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장대 음봉인데 장대 음봉 이후에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않았으면 사실 좋거든요. 하지만 개인들은 여기서 물려 있다면 사실 이 구간까지는 버텨본다를 생각을 하고 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앙 D&M 기본적으로 좀 공시하고 재료들을 보니까요. 이런 악재들의 사실은 그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오늘 그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긴급 악재 공시가 몇 개 있는데 오늘 주권 거래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됐고요. 사유는 자본 감소라고 돼 있고 정지 일시는 오늘 16시 39분부터 장 종료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공시를 보면 굉장히 불성실 공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상폐되기 전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관리 종목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전조 증상은 있거든요. 뭐 횡령 배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악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불성실 공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앙 D&M 오늘 장 종료 후에 공시가 중앙 D&M 3대 무상 감자를 결정했답니다. 무상 감자라고 하면 사실 감자는 안 좋은 거고 굉장히 피해야 될 부분인데 무상 감자의 정의는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의 주식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중앙 D&M 재무제표를 보면요.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재무제표 한번 띄워볼게요. 중앙 D&M 재무제표인데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실은 4년 동안 적자면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시도 미리 있더라고요. 사실 공시를 확인했으면 급등이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매수를 하다 보면 공시를 확인하지 잘 않고 매수세에 빨려 들어가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다. 오늘 10가지 종목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종목은 중앙 D&M인데 혹시 중앙 D&M을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봐서 손절도 과감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총회 일정도 3월 31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통 주주총회를 빨리 하는 회사들은 제 기준에는 우량하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일주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매출도 잘 정리됐고 영업이익도 잘 정리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실행을 합니다. 근데 3월 25일 이후로 지나면 여기저기서 주주총회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 주주들도 가야 될 회사가 많기 때문에 주주총회 집중일에는 가고 싶은 회사를 가고 싶더라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앙 D&M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소집일도 3월 31일 마지막 날로 공시를 했다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개인 매수세가 많다는 건 개인들이 지금 엄청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중앙 D&M 같은 종목들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추후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저라면 영업이익만 확인하더라도 중앙 D&M은 매수하시면 안 됐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영업이익은 꼭 확인하셔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들은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종목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오늘. 네. 재무제표 봐주시면서 10개 종목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종목이다. 또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수익이 나셨다면 빠르게 매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고점에 몰린 분들이라면 손절도 좀 각오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일성건설인데요. 오늘 상한가였어요. 3,69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정오 지나면서 상한가 터치하고 마감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좀 건설 업종 요즘에 최근 상승세 타면서 분위기 함께 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좀 중소형 건설 업체까지도 좀 그 훈풍이 불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성건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지난주 대선 전에 대우건설을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도급 순위도 5위이고 우리가 말하는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좋고 다 좋아서 대우건설, GS건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건설수에 훈풍이 불면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좀 눌리면서 파급돼 있는 관련 종목들한테 훈풍이 불거든요. 선순환이 하루 이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하루에도 오전만 갔다가 오후에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게 주식시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주식시장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형 건설수 한번 갔기 때문에 그 훈풍이 지금 중소형 건설주로 오늘 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일성건설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대장주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코멘트들이 드릴 게 좀 많은데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 회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도 짓고 토목공사도 하고요. 조경공사도 하고 분양사업도 하는 종합건설 회사이고 근데 우리가 일성건설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잘 못 봤던 이유가 도급 순위가 60위권이기 때문에 아주 크다 이렇게 보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성건설이 사실 건설주로
로 하락했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테마주였습니다. 일성건설이.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였기 때문에 대선이 있기 전, 한 달 전부터 줄줄 빠졌다가 대선이 끝난 이후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의 상한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 매출이 1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는데 부채 비율이 230%, 유보율도 230% 정도 됩니다. 뭐 특별히 좋다, 나쁘다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종합건설 회사고요. 도급수 60위권이다 보시면 되고 게다가 배당까지 하는 회사는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오늘 드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상한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2달,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가 이 많은 매물대 구간들이 있잖아요. 매물대 구간들을 이 매물대 구간이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를 이제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 오늘 들어온 거래 대금은 827억입니다. 이 회사의 시총이 어제자 기준으로 1,534억인데 거의 시총의 절반 정도가 오늘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이제 변곡을 하겠다. 뭐 일성건설 주포가 될지 뭐 세력이 될지 아니면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성건설을 더 이상 빠지게 두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이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재명 테마주로 묶여서 남들 갈 때 못 갔던 그런 서러움을 오늘 그 827억에 실어서 돌파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성건설 오늘 사신 분들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들도 많이 사셨기 때문에 똑똑한 개인들도 많고요. 상따 하시는 개인도 많은데 일성건설 내일부터 흐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성건설 최근 공시를 보면 2월 25일 날 주당 30원이라는 현금 배당 공시도 했기 때문에 뭐 주주들한테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어필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25일 날 미비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은 날 되게 재밌는 게 2시 반에 이런 공시를 하고요. 또 악재 공시가 5시 50분에 불성실 공시가 나왔습니다. 순차적으로면 좋은 공시하고 또 시간이 있다가 악재 공시 나오고 이렇다는 거는 그래도 주주들은 그래도 세력이나 이 일성건설을 관리하는 누군가는 이 회사를 더 이상 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다 보이는 부분이에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주식을 오래 보니까 주포는 더 이상 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력은 더 이상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25일 날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네모칸 보시면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 하단에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3개월 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 현재까지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싶으신 개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성건설이 더 강력한 드라이브로 강력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딪히는 구간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내일 시가 확인하시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이 21선인 3,300원 이 라운드 피겨값 이를 깨지 않는다면 홀딩 해보셔가지고 버티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만약 3,300원을 깨지면 다시 상한가를 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익절하셔가지고요. 좀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성건설은 오늘 의미가 있어요. 네. 네, 비록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그동안의 건설업체 상승할 때는 그 흐름을 못 탔지만 오늘 사신 분들은 참 잘 사셨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용준 파트너님은 대선 전에 이미 대형 건설사인 대우건설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또 더 많은 종목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주시면 역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더 해볼 텐데요.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 1,91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 역시나 상승폭 11.7%로 상당히 크게 가져갔어요. 윤 당선인이 아무래도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언급을 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이 서희건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서희건설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차트로 봤을 때는 바닥
구간을 제대로 다지고 매물대도 없는 구간이고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오늘 거래대금 1,149억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래서 시총이 3,900억인 코스닥 중형주이지만 시총의 거의 30~40%가 거래대금 터진 종목.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없는 종목인 서해건설도 서해건설이 저는 일성건설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뭐 서해건설 기본적 분석해드리면 서해건설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권에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보이진 않는 건설사인데 지방에 가면 서희스타일스라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해건설은 중견 건설업체이고요. 브랜드도 서희스타일스로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인데 이 건설사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 주택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지주택 아파트를 주로 짓는 서희스타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은 크지 않지만 훈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일성건설과 비교해 보시면 일성건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엊그제부터 반등이 나온 모습이라면 서해건설 같은 경우는 1월 26일, 1월 후반부터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짧게 보면 짧은 파동으로는 엘리어트 파동 상승 3파동이 나와서 오늘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파동이 이제 변곡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 우리가 횡보한다 이런 느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월 달 한 7, 8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도 어느 정도 소화되는 느낌입니다. 횡보가 길면 길수록 사실 좋은 게 개인들은 특히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손절을 많이 하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하락폭이 있긴 하지만 매물대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렇게 사고 팔고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이 많으면 잘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해건설은 차트도 지금 매물대가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종가를 11%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상승 3파동의 시작일 수 있다. 내일 시가도 시가갭을 띄우면 한 번 더 가면 2,200원, 전고점이 2,200원이거든요.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가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매출로 이어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건설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중에 중소형 중에 서해건설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총은 3월 29일 날 있고요. 아직 감사 보고서를 안 낸 것 같더라고요. 주총이 있기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 내야 되니까 약간 조심스럽고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감사 보고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 오늘 매수를 많이 했고 내일 시가도 많이 올라서 시작할 것 같고 흐름 보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서해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성건설이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중견 건설사 중에서는 서희건설을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에 건설업계 훈풍이 좀 많이 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제가 이 종목이 좋다, 이 종목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뭐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니까. 네. 하지만 정확한 거는 건설주들은 분명히 좋을 수 있다. 가을부터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확인하는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 돈을 죽어도 잃기 싫으신 분들은 그런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PBR 확인하시고요. 자산가치 확인하시고 PBR이 1 이하이고 내가 보는 아파트, 동네에 만약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대우 푸르지오가 있으면 대우건설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데 GS건설이 많이 지어진다면 GS건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담이긴 한데요. 제 선배님은 15년 전에 기아차로 10배까지 굉장히 큰 돈을 버신 선배님이 있는데 기아차를 사신 이유가 단순하게 기아가 굉장히 힘들었다가 K5가 대박이 났습니다. 도로에 어딜 가도 K5가 많이 보이길래 자기 전 재산을 기아에 샀다. 그랬더니 1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도 앞으로 지어질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가 어디를 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신규 아파트들 어디 분양을 많이 하는지 보시고 어디가 인기 많은지 보시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무제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산가치 보시고 또 동네에서 눈에 띄는 것,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건설사를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위 종목인데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오늘 흐름 보면 2,42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0.6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한국토지신탁 오늘 흐름
처음에도 상승폭이 좀 나왔다가 또 후반에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한국토지신탁은 오늘 왜 오른 건가요? 사실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건설주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토지 신탁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주는 아니지만 건설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올랐는데, 토지 신탁 같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렇지만 오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토지 신탁 차트 분봉을 보시고 헛 웃음을 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윗골이 보시면 오늘 고가가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종가는 0.62% 보합해서 마감이 되는데, 토지신탁 간단히 기본적 분석해드리면 신탁 방식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조합원들부터 신탁사의 업무 위임을 받아서 그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은 숫자도 많고요. 땅도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뭉쳐서 시행사로 만들고 시행사가 시공사를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이런 노하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비용 공기를 단축시키고요. 분양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비용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도 무난하고요. 부채는 60%, 유보율은 280%인 아주 우량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오늘은 특히 한국 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은 양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와 있는 차트를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면 분봉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1분봉을 보시면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12시 1분봉에 12시 18분이고요. 12시 21분에 끝났습니다. 3분봉이구나. 이 3분에 급등이 나왔다. 그 급등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급등 나와 이게 샀는데 이렇게 밀리면 손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으나 이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이런 차트는 사실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12시가 넘어서, 특히 10시가 넘어서 급등 수급이 들어온 차트는 재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돈을 지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토지 신탁 보시죠. 이렇게 좋은 회사도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감사보고서는 제출 완료됐고요. 전환사채 공시도 없기 때문에 회사는 우량하다. 하지만 오늘 차트 보시면 내가 단타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피해야 된다. 피하려면 10시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섹터별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설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십시오. 네, 건설주는 아니지만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회사는 좋긴 한데 차트가 예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든 종목 만나볼 차례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 1위 종목은 지능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지능기업 흐름 보면요. 5.02% 상승해서 2,40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 종합 건설 업체다 보니까 오늘 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일성건설이 상한가를 갔지만 실제로 좋게 보는 종목이 서희건설과 지능기업입니다. 중소형 건설사 중에는요.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5% 정도 마감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랜 횡보 끝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달 정도 됐죠. 이렇게 똑같이 1파, 2파, 3파 전고점을 돌파하면 2,7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능건설 같은 경우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선 재무도 양호하더라고요. 거래소 종목이고 소형주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정책 중에 구체적으로 찍으면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지능기업의 기업 개요의 재건축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능기업은 직접적으로 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영업이익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할 거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능기업 지금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대형건설사 하신 분은 대형건설사 하시고요. 그리고 하지만 소형주 중에 좀 파동이 큰 종목 하시면 지능기업, 서희건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487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윗꼬리도 크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닥에서 윗꼬리는 매물을 소화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일도 양봉이 나오면 좀 홀딩하시고, 손절가는 2,200원 부근 잡으시고요. 이 2,200원이 깨지 않는다면 홀딩해서 끝까지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개인만 매수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유일하게 외국인도 같이 매수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은 누르면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 요약은 눌림목이 오면 차곡차곡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님 이렇게 종목 수가 많아도 그리고 시장이 혼란스러워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파트너님인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또 무료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내일 8시 50분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할 거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종목들 중에 본인이 더 궁금했던 부분, 사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직설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도 직설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오세요. 네, 이용준 파트너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유소 1부 오늘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